조국혁신당으로 한번 가볼 텐데 어제 조국혁신당의 당선인 12명 모두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당선자와 함께 양산 평산마을에 들러서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드렸고, 이어서 지금 봉화마을로 와서 노무현 대통령께 참배하고 권양수 교사님께 또 인사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하셨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두 사람의 만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졌는데 문 전 대통령이 우산까지 쓰고 좀 마중을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주요 발언들 또 뭐가 있었나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뚝 섰다면서 정권 심판 바람을 이끌었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두 사람 만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PK에 참여한 것, 그러니까 유세와 여러 후보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책임론이 지금 부상됐거든요. 그 책임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개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등장 때문에 개헌선을 200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못 얻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개딸 일부 그런 강성 지지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국 대표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는 그 광경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희석시켰고, 거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국 대표가 이제 어떤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고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포지셔닝, 즉 우리는 친문이고 PK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사실 지금 선언한 것이죠. 예,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선을 잘 타면서 좀 취할 건 취하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 건강한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좀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외연을 좀 넓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 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12석의 의석까지 점하게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판단이 그 기저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좀 견제해왔던 여러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온건하고 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여지를 조금 역할을 분담한달까요? 이런 부분이 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아까 이종훈 실장 말씀하셨는데 친문 쪽 그리고 친명 쪽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너무 이제 많은 가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친문과 친명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분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는 저는 생각은 들고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전망은 지금 현재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전망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국혁신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앞서 이제 말씀들 나온 것처럼 건강한 긴장 관계,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받드는 그런 또 앞으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민심 자체가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범야권을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파의 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거나 전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 보도록 하고, 김인영 대변인 이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친명계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20석, 여기에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대두되고 있다. 약간 뭐랄까요, 도울 건 도우지만 긴장관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에 가려져서 그렇지 네. 민주당 내부도 저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있으시고요.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지금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배경도 있는 데다가 지역 거점은 없지만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압승했지만 그 압승한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각으로는 대권과 당권은 모르겠지만 대권 후보까지는 아우토반이 깔려졌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승용차한테 타고 나타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야권 상황도 진행되고 있고, 자 장윤주 부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죠. 아내 정경심 교수가 SNS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저서죠.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고 이걸 좀 바꿨다고 해요. 이건 좀 무슨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조국 혁신당이 또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정경심 전 교수의 어떤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뭐 해석을 넣어서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야권의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을 떠나서 너무 뭐 그 조국 대표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과하게 해석해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